아이고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기자 피해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먼저 지난번에 안건우 기자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네. 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아, 대표님, 뭐, 죄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반갑고, 아니, 저 영상을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빨리 돌린 거 아닙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안건우 기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 빨라도 너무 빠르죠. 엄청 빠르네요. 네, 너무 예. 빨라서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아주경제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 한 기자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려고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가서 서울 마포에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죠. 미래에 갔는데 안 전 대표가 기자 얼굴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36개 주랭랑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제 7층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7층부터 1층까지 그냥 기자가 막 계속 질문하는데 저렇게 답변도 안 하고 저렇게 내려가는데 어휴 정말 안 다치신 게 아마 진짜 다행일 정도로 아니 길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도망갔을까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12년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할 때부터 옆에서 자주 봤었는데 사실 저 장면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진이 저렇게 찍히면서 동영상이 시작이 되는데 예. 그때 기자가 다가가는 순간 정말 안철수 대표의 그 표정이 제가 예전에 많이 봤던 정말 당황할 때 나오는 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굳어가가지고요. 예.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 있거든요. 예. 그 표정을 딱 하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옆에 보이는 비상계단으로 그냥 훅 내려간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걸린 거죠.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독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있었다는 게 들통난 순간 기자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었을 거고 사실 안철수 대표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예. 허허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도 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저도 저렇게 굳이 저렇게 사실 쫓아가면서 찍은 기자도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순간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과 성공과 보수의 어떤 정계 개편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 네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거고 예. 또 반대편에서는 빨리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고 은퇴하라는데 왜 TV에 나와서 네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언론을 안 만났어야 하는 건데 참 그 기자가 찾아간 장면에서 우연찮게 조우하면서 예.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기리원 말씀대로 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사실 또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기리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건우 기자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3등 했잖아요. 그 이후에 독일로 간다고 했었죠? 네, 그때 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정계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고 독일로 간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지난달 7월 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이제 목격이 된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전 작가님,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또 정치 재개를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요새 왜들 모두들 저렇게 웃기는지 참 이렇게 요새 웃을 일 없는데 좀 웃게 해줘서 좀 좋기는 합니다만 이 안철수 대표의 지금 진지하게 독일로 가서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장면이 저는 더 웃기더라고요. 앞에 도망가는 장면보다 마치 이미 대중은 잊었는데 그래도 내가 톱스타라고 생각하고 왜 밤에도 왜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비슷하기도 하고 지금 안철수 글쎄요.
전 대표가 그렇게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도 전당대회도 정말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 하태경 전 대표하고 하태경 의원하고의 그 싸움을 보게 되면 정말 그쪽도 너무 한심하게 웃기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안철수라는 한 정치인이 저기서 저렇게 도망갈 정도라면은 이제까지의 안철수의 모든 것, 안철수의 그 하나의 새 정치, 이건 완벽한 거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선도 나가고 저기 서울시장도 나갔던 정치인이 저렇게 도망을 갑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가 등판할 타이밍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지만 보수의 어떤 재편, 정계 개편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물밑에서 많은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빨라야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어쩌면 더 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정치인이 한번 언론 앞에서 사라지겠다고 한 이상 조용하게 있다가 그 시기에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야 됩니다. 구원투수로. 그때 돼서 누군가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대표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 정치를 살려주셔야 될 것 살려주십시오. 같습니다. 하면서 지지자들이 몇 번 이렇게 으쌰으쌰도 한번 해주고요. 예. 뭐 공항 앞에 가서 한번 이렇게 또 해주고 그러면서 나오는 컨셉인데 갑자기 저런 모습에서 기자의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이거는 안 되죠. 큰일 나죠. 저기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한 것 같은데. 아니 옛날 국회에서 회기 중에 몰래 뭐 고스톱 치던 국회의원이 저렇게 도망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도망가는 거는 떳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전당대회에 뭔가 훈수도 놓고 훈수도 이렇게 놓고.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저게 왜 저렇게 도망을 갑니까? 사실 지금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를 보면 뭐 국민들 관심이 많이 없지만 전 국민의당 쪽 개포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지금 전면에 나오고 있고 예. 그분들이 다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물밑에서 어떤 의견 교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철수 의원 측에서 전 의원 측에서 밝힌 거는 비자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독일에 가 있었는데 지금 2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앞으로 길게 체류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린 거고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비자를 통해서 그렇다고 독일로 하네요. 뮌헨으로 출국할 예.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주랭랑과 관련해서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지금 당대표 후보에 출마를 한 이준석 후보가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요. 뭔가 이런 상황에서 음험한 계략을 꾸미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바쁘셔서 저렇게 도망이 아니죠. 바쁘셔서 그러셨을 겁니다. 진짜 또 시작이네. 뭔가 이게 안철수 전 대표를 보호하는 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민지 기자가 직접 이준석 후보와 또 통화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옹호하는 글인 줄 알았는데 또 끝부분에 보면 진짜 또 시작이네 하면서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해서 직접 그 속내가 뭔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계 은퇴하셔가지고 독일 간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지금 본인의 과거 사적 사무실이었던 공간에서 얼마 전에는 이태규 사무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조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전당대회 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심까지 받는 곳인데 네. 그곳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 만나다가 떳떳한 회동이었다면은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냥 답할 수 있는 건데 뛰어내려갔다는 거 이분이 또다시 다급해진 게 아닌가. 저는 안철수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이 또 이상한 이미지가 돼버립니다. 이 공당이라는 곳이 자꾸 이렇게 희화화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곧 있으면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당 대표를 뽑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그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다가 기자를 만나니까 당황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떳떳했다면 기자들에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도망갔을까 의문을 남는다 하면서 당이 희화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제 저 상황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언론에서는 왜 저렇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도망가냐 사실 이런 해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김 기자? 네. 그동안 길 의원께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영상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먼저 왜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아직 한국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을 잠깐 갔다 왔는데 더 오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비자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쯤에 그 비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비자를 받은 이후에 독일로 장기 체류를 떠난다고 했고요. 두 번째, 그럼 전당대회에 정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 다만 당내 인사라든지 지인들이 오랫동안 독일에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당 사무실에서 지인들을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왜 그렇게 급히 뛰어갔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민감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아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언론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전 작가님, 김철근, 안철수 전 대표 측의 대변인의 설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설명은 굉장히 조목조목 야무지게 하셨지만은 어쨌든 도망간 건 사실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왜 뛰어야 되는지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공당의 대표였고 한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새 정치의 바람을 몰고 왔던 분인데 참 저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참 뒷모습이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근데 안 그냥 듭니다. 설명하면 되잖아요. 예. 기자 때문에 그랬다든지 예. 그게 진짜였다면요. 알겠습니다.